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오늘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인데, 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게 또 CPI입니다. 그럼 이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하는데요. 이게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나갈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죽어서 없어졌었고 경기 침체를 우려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초저금리 거의 제로금리를 맞추고 또 그거를 넘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제끼면서 그런 많은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가격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이 뭔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을 이렇게 일터에 보내고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다들 그냥 조정기일 수도 있어. 지금 이 기회에 내가 줍줍할 수 있는 찬스를 살려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빌려두었던 돈을 어디 자산에 사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심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비단 이렇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조차도 어떤 아파트를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 급매물을 잡으면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칭하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결국에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있는 한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라는 게 연방준비위원회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그러한 심리를 죽이기 위해서 금리를 무리하게 올려서라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 직전까지 끌고 가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라는 게 미국 연준의 생각이거든요. 과거에 70년대에는 이랬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살지 않았고 당연히 잘 모르지만은 경기가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으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낮춰주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물가가 올라오면은 다시 금리를 조금 올리고, 이렇게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80년대까지 계속 흘러가게 냅뒀다라는 가르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단호하게 0.75%씩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6개월 전, 아니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봅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고 급매물이 속출할 거고 전세 가격이 폭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너가 벼락거지가 된 거야 라는 비웃음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조차도 이제 정말 자산시장의 버블이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산가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심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퇴사를 많이 하고 일터로 돌아오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량이 감소하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그럼 다시 물건값이 비싸지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겪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을 사서 투자를 해서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심리가 다 끝났다라는 확신을 줄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될 거다. 도쿄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경기도 외곽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들은 가격이 내릴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거에 반론으로 여기 지금 좋으니까 줍줍하러 가세요라고 하면은 욕먹는 댓글들이 당연히 달리겠죠. 이제 정말 이런 시기에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아파트 단지들,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아니면 방어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더 이상 비싼 가격에 지불하면서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히 아파트를 거래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시기를 타게 하기 위해서는 길고 긴 진 바닥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빈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도산이라든가 사람들이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 이런 단계에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서 그런 매물을 받아주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려면 정부는 또 명분과 정말 확실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의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올 때 그런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0년대
중반에는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 반전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주거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라는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게 하고 이를 임대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전략들을 많이 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하겠다라는 게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급으로 선회하면서 2사 대책을 통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 개발 사업 등을 굉장히 많이 유치해놔.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공급 정책을 또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많이 사전 청약을 했고 이게 본 청약으로 이어질 텐데,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에 엄청난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트렌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혜택을 주면서 물량을 받다라고 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 공급 수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안정되게 되면 굳이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결국에 정부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줘가지고 우리한테 투자 기회가 올 거야 라는 계획들이 틀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오늘 드는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이 물가 인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잡히면서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고 다시금 미국 연방준비위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만약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공급하더라도 사람들의 서울 아파트에 대한 확신,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결국에는 지금의 하락이라는 게 아니고 침체죠.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죠. 진흙밭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저희 집 거실에서 촬영을 해봤는데,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는 할로윈, 크리스마스 트리 다 이제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거실에서 찍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